자, 자동차 검사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어딜 가나 똑같은 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베테랑 검사원의 입을 통해 자동차 검사에 숨겨진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하죠.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왜 검사소마다 결과가 제멋대로인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진짜 기준은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검사소 복불복입니다. 이거 말이 좀 웃기죠? 하지만 진짜 그렇다니까요? 분명히 국가가 정한 표준인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운명이 갈릴 수 있을까요?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여러 검사소를 돌며 직접 일해본 한 검사원의 생생한 증언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검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동네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요. 정말 이상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똑같은 차를 가지고 가도 여기서 떨어지고 저기선 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주 흔한 검사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차대 번호, 즉 VIN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법에는 분명히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17자리 전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에이, 그냥 편하게 마지막 6자리만 보지 뭐. 아니면 뭐 한 자리만 보거나 심지어는 아예 안 보는 것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편하니까 그게 다예요. 원래 정해진 규칙이 있지만 더 빠르고 쉽게 일하려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규칙을 바꿔서 해석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아주 신경 쓰이는 항목이죠. 매연 검사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매연 검사의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매연이 하나도 안 나와요. 0%예요. 그런데도 불합격을 줍니다. 왜냐고요? 온도 측정기 숫자가 안 바뀌었다는 이유로요. 이건 뭐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검사 항목이죠. 바로 전조등, 헤드라이트 높이를 재는 건데요. 여기서도 검사원 마음대로인 이상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높이라는 게 타이어 바람이 좀 빠져도, 트렁크에 짐을 실어도, 심지어 주차한 바닥이 살짝만 기울어도 달라지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정에도 없는 왼쪽이랑 오른쪽 높이가 칼같이 똑같아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차를 떨어뜨리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이죠. 자, 지금까지는 뭐가 다른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한마디로 편의성과 관성이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더 빠른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그걸 또 바꾸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칙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줄 단 하나의 기준을 말이죠. 정답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검사를 위한 유일한 기준, 그건 바로 글로 쓰인 법입니다. 법규, 규정집, 이것만이 검사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습관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하고 객관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법이 최종 보스라는 겁니다. 검사원의 생각, 그 검사소의 오랜 전통,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법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으로 당신의 차를 불합격시킬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든 검사원이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권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 가는 길은 딱 이 4단계입니다. 첫째,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둘째, 귀찮더라도 직접 법규를 찾아보는 겁니다. 셋째, 이 검사를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게 아니라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과 주장의 근거를 바로 그 법률에서 찾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핵심입니다. 누가 알려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법 제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검사원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따르시겠어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편한 관행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명확하게 쓰여 있는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